전문가를 위한 아카데미나 모임은 아니에요. 모든 과, 어떤 과든 저희 과에는 외과, 산부인과 뭐 다 있으세요. 전공 없이 그냥 GP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개원가도 있고, 개원하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펠로우도 있고, 그 전공의 선생님도 있어요. 오셔서 자연스럽게 본인 시간 될 때 같이 공부하고, 궁금하거나 자기가 뭐 개원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장비 어떤 건지 모르거나 이런 초음파 위의 거도 많이 상담을 하고요. 그런 자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아주 편하게 그냥 울고 그냥 동기 만나듯이 이렇게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고 이제 그 진료 보고 이제 거기 가면은 하루에 힐링이 될 정도로 그런 이제 편한 자리고요.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자리가 자꾸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고, 불편한 자리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런 모임이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름은 초음파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초음파고요. 강의 참석 원하시는 분은 여기 본계 회장님께 나중에 강의 신청하시면 각 지역 소모임도 있어요. 뭐 강남, 강북, 강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참여하기 좋은 장소에도 개별적으로 참석도, 소규모로 참석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여기 본계 회장님께 참여 신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요. 오늘은 복부 초음파 강의인데요. 복부 초음파, 오늘 복부 초음파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그 이유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인데 그 복부에서 간 위주로 볼 거고요. 필요하면 담낭이나 담도라든지 필요한 거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복부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복부 초음파 보실 때 가장 큰 부담감이 뭐냐면은 메스를 놓치면 어떡하나, 아니면 캔서를 놓치면 어떡하나, 놓쳤을 때 블레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초음파를 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민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하복부, 앞에나 하복부 초음파의 기본 뷰 6장, 그리고 상복부 초음파를 보는 기본 뷰 14장을 찍어 놓으시면 그 초음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블레임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 뷰를 다 찍어 놓지 않고 본인이 할 거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미스가 되면 그럼 블레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14장을 소개해드리고 하복부 초음파 6장, 그러니까 합의 20장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사실 입장 뛰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아시냐 모르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나서 그 사진을 저장해 주시고, 이 환자는 그 누가 봐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이 초음파는 파이나 다이고네스 툴이 아니거든요. 스크리닝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찍어놨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슈가 걸리거나 메디컬 프로블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메디컬 슈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14장, 6장을 다 찍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보시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내과는 사실 이렇게 뚱뚱한 분도 많고 배볼록하신 분도 많고 막 그래서 힘든데, 수학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수학과는 진짜 잘 봐요. 특히 하복부 앞에 메센트로 림프 아데노테스는 초음파 되면 손 들고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 림프 노드 같은. 네. 앞에 여기 있어요. 막 쌍손 들어요. 앞에가 딱 있으면 주위에 프로이드 콜렉션이라든지 심하면 아니면 펫 인피트레이션이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이 쫙 보이기 때문에 고해부를 쫙 갈려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막 손가락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 그냥 대시면 보여요. 그리고 소아는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헤비한 소아 비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여요. 복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가스 찬 경우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애들이 가스 많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잘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성인보다는 훨씬 좋다.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하복부도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앞에 거기에 아주 성인 되면 조그맣게 태가 딴 쪽이 커지니까 현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소아는 크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아파 손가락 같이 봐 그러면 아주 꼬맹이들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울기만 하니까 배에 힘 딱 들어가니까. 근데 초등학생만 들어가도 너무 정직하게 잘 인디케이터 잘 하고 거기다 초음파만 돼도 쉬운 방법,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상복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복부 잠깐 여기 김일보 원장님하고 문기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잘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문기 회장님은 소화기내과 전공이시고 GI 쪽 할로비스커스의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주 탁월하게 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해요. 해보면 좀 티날까봐 좀 겁나요. 그래서 PT로 그거를 떼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PT 하기 전에 좀 몸풀기로 가볍게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 기형과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한두 개밖에 못 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복부 초음파 2개 봤을 때는 수가가 9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럼 하루에 18만 원입니다. 한 달 25일 기준에 450만 원이고 1년이면 5,400만 원이거든요. 5,400만 원이면 초음파 한 대 웬만한 거 다 사죠. 괜찮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안 보는 분은 사실 1,000만 원짜리 장비 사도 10년이 계속 못 보는 거예요. 하루에 두 개씩만 봐도 1년이면 충분히 초음파 장비 나오거든요. 근데 초음파라는 것은 유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손해될 건 없지만 초음파를 한 2대씩만 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초음파 장비 몇 천만 원이 가지만 1년 내에 장비 뽑을 수 있고요. 저는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상태예요. 10개 이상은 하루에 초빙 보거든요. 그래서 1억대 장비를 사도 6개월 이내에 다 장비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 좋은 거 사서 많이 보는 트렌드가 제 가치관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서가에서 한 이 정도는 사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내시경 같은 것도 있는데 서학과는 상관없지만 내시경 소모품 너무 비싸서 실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나중에 남는 건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지금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험 처리 중에 3만 원. 지금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예약하면 한 달, 2달 정도 걸려요. 그 새에 한 달 죽죠. 병원가에서는 5만 원 받았었는데 보험 처리되니까 2만 원. 환자들이 병원가에서 초음파를 하길 원해요. 근데 선생님들 많이 안 보세요, 잘. 도움이 되는데 2만 원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 6만 원, 8만 원, 6만 원, 10만 원 정도는 이제 국가에다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삭감된 적도 없고요.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14장, 6장을 공부하셔서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견을 밝히시면 되고, 그리고 어쩌다 안 보이는 사람에서 이 환자는 이래서 안 보인다. 메디컬 쉬운 문제는 전혀 없죠. 상급병원은 더 이상 이제 인력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30만 원씩 받았던 걸 10몇만 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 봐요. 초음파 안 해요. 영상학과 관심 없어요. CT, MRI 해야지. 초음파는 시간 낭비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다는 거. 지금 가장 복부 초음파, 기본 초음파, 걔가 의원급에서 83,000원이고요. 정밀로 도플러 들어가면 가격은 쭉쭉 올라갑니다. 12만 원까지. 그렇지만 8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가 산정이 된 거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제 재검사라든지 제한 초음파를 봤을 때는 이제 50% 반값에 대한 것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지만 이건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경과 선생님들 초음파 5만 원 받는 것도 있고 4만 원 받는 것도 있고 더 싸게 받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공부를 10년, 20년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확히 배우시고요. 청구 정당하게 다 하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전 비급여는 그냥 무조건 9만 원 받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험 초음파에 대해서 많이 강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초음파 그냥 상복부 초음파 아까 8만 원짜리 저쪽에 이제 일반 복부 증상이 있으면 다 보험 처리되고요. 정밀 초음파는 아까 9만 원 넘었던 거는 간경화가 있거나 B형, C형 간염이 있는 40대 이상의 사람 아니면 간암이나 간암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 간 이식 수술할 경우 정밀 초음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초음파 말고 단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도 일부만 확인할 경우에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를 담당이 용종이 있어가지고 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순 초음파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골자는 이렇고요. 하고 나서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50부터 설사 황달로 왔다 일반 초음파 보시면 되고요. 황달 소염증 있어서 왔다 일반 초음파 그냥 보시면 됩니다. 50세 간경화 환자 간암 발생을 관찰하기 위해서 간경화 있죠? 50세 40세 이상이니까 정밀 초음파 보시면 되고요. 복부 통증 고열로 있다 그러면 일반 초음파 보시면 됩니다. 지방별 황달 복통 다 되고요. 황달, 고열, 복통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고열, 우상복부 통증 전부 다 보험 초음파 됩니다. 30세 B형 간염 환자인데 비리어드를 먹고 있어요. 30세잖아요. 40세 이하니까 이해하면 일반 초음파를 보셔야 돼요. 그냥 복부 증상이 있으면 다 보셔도 됩니다. 한 달 이내에는 제한 초음파를 봐야 되지만 증상이 바뀌고 한 달 넘어가면은
다시 일반 초음파 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보험급여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보풀 증상이 있으면 다 보험 초음파 보시면 되고요. 한 달 넘어가면 진단 코드 바꿔요. 보풀 통증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진단이 담낭 질환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체내 질환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단명 계속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상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상고풀 초음파 12장, 14장, 정밀까지 해서 14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서 다 찍습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기본 아나토미 보고 스캔법만 순서만 외워서 그냥 적용시키면 14장 자동으로 나와요. 그건 오늘 핸즈온 시간에 여기 두 연재분께서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보는 초음파 스캔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본 우리가 고시에 나온 거는 우엽 갔다 자엽 갔다가 담낭 갔다 비장 체장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는 방법은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자엽을 먼저 보고 자엽에서 우엽 넘어가는 길 보고 우엽을 보고 담낭 보고 체장 보면 끝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시스템으로 흘러가듯이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시는 곳 혹시 오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항상 강의 스타일은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 자엽을 이렇게 두 코트 찍고 자엽에서 우엽으로 넘어가는 포타이메인 찍고 넘어가서 우엽의 횡단 스캔 끝까지 찍고 돈 보고 헤파틱 베인 보고 GB 보고 CBD 보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쭉 보고 키드니 파크레스 보면 끝나는 형식으로. 이따 이거는 해줄 시간은 어차피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간단해요. 아나토미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보풀 초음파 할 때 이제 혈관도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이제 헤파틱 베인인데 IBC에서 헤파틱 베인이 오른쪽, 중간, 왼쪽 세 가지 나오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간에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나누고 미드 같은 경우는 자엽과 우엽을 나누고 레프트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레프트 리버에 슈페리어와 인페리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탈베인 들어가서 포탈베인 좌측과 우측으로 양쪽 가는데 좌측으로 가는 것과 우측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그 포탈베인 주행에 따라서 몇 번 세그멘트인지 또 나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따가 핸즈온 시간에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탈베인은 밑에서 올라가고 헤파틱베인은 위에서 드레인되는 혈관을 받는다. 밑에서 들어가고 위로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헤파틱베인과 포탈베인이 리버의 세그멘트를 나누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된다. 그걸 아시면은 이따가 핸즈온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의 아나토미 간단히 보면 이거 앞쪽이고 뒤쪽인데 뒤쪽에 GB가 있고요. GB는 뒤쪽에 위치하고 요 밑에 키드니가 있는데 키드니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GB와 키드니를 보실 텐데 GB가 일단 보이면 GB는 앞쪽에 그러니까 엔테리어 라이트 리버의 엔테리어에 위치하는데 아래쪽에 있다. 그 아래쪽 엔테리어 아래쪽이니까 슈페리어, 엔테리어, 인페리어 그러니까 5번이 되고 키드니는 이따가 보시면 뒤쪽 등 쪽에 있어서 등에 붙어 있잖아요. 포스테리어죠. 등 쪽 아래쪽이에요.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GB 키드니는 전부 다 인페리어 아래쪽인데 각각 5번하고 6번에 해당이 된다.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핸즈온 시간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 두 개의 랜드마크는 확실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도 간단히 보시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선생님들이 아시는 아나토미가 이제 사실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사람의 원래 본래 서페스 아나토미를 가지고 초음파 아나토미 이해하시려면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나토미 일단 적어두세요.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헷갈려요. 의대 다닐 때 어떻게 했죠? 공부? 무조건 외워서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무조건 외우세요. 이해 가요. 그냥 외우시면 이해 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아나토미 일단 적어놓으시고 이 아나토미 일단 이것만 외우세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가고 GB가 보이는 왼쪽은 4번이고 GB가 보이는 오른쪽은 5번이고 그래서 아까 5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아래쪽으로 6번 바로 떨어지는 7번 이렇게 보인다는 것만 아세요. 8번은 쉬우니까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 1번부터 7번까지 요 순서만 아시면 돼요. 리가멘트 배도섬이 있고 그 아래쪽에 1번이고 그 오른쪽에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2번이 있다. 요 순서만. 그러면 중간에 H 옆으로 눕혀놓은 H 보이죠? 이렇게 이 중간에 자리 역할하는 우브리카 포션 이 위치 여기 보인다. 라이트는 집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바로 쭉 가서 다이아프램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보인다. 이 사진 하나만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처음에 헷갈려요. 요거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IOBC로 헤파틱 베인이 드레인되는 모습이 보이고 밑에서 포탈 베인이 올라가서 포탈 베인에 따라서 좌측, 우측, 좌측은 2번, 3번, 4번으로 나눠지는 포탈 베인이 보이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집이 옆으로 가는 5번, 쭉 다이프램 쪽으로 쭉 진행하는 6번, 그리고 바로 떨어진 7번이 보이고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혈관은 드레인되는 것은 IOBC를 통해서 드레인되는데 이 헤파틱 베인이 그 역할을 한다. 헤파틱 베인 위에 있다, 포탈 베인 아래에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방식은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초음파 보는 스캔법입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 리버는 어떻게 생겼냐면 레프트와 라이트 리버 두 가지가 있는데 레프트 리버는 좀 쬐끈해요. 쬐끈하고 그 오른쪽 우측 리버는 좀 커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사실 별 문제는 안 돼요.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냥 약간 그냥 길쭉하다고 생각하셔서 슈페리어와 인페리어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라이트 리버는 위아래만 구분하면 이게 너무 커갖고 구분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뚱뚱하기 때문에 앞뒤,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나누고 엔테리어는 또 이게 크니까 위아래를 또 잘라서 슈페리어와 인페리어 나누고 포스테리어도 슈페리어, 인페리어. 그러니까 엔테리어 슈페리어, 엔테리어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엔테리어 슈페리어는 8번, 엔테리어 인페리어는 지비가 보이는 5번, 포스테리어 슈페리어는 키드니가 안 보이고요. 키드니가 보이는 건 포스테리어 인페리어니까 6번이고 키드니가 안 보이는 그 반대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7번. 그건 나요.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레프트 리버는 위아래 두 개 보이죠? 그리고 라이트로 넘어가서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두 개 나누고 엔테리어에서 위에 거 8번, 아래 거 5번, 포스테리어 넘어가서 포스테리어 밑에 거 키드니 6번, 그 위에 거 7번. 끝나요. 헷갈리죠? 편전 시간에 한번 하시면 안 헷갈려요. 쉬워요. 제가 옷만 띄워놓는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끝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면 까먹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롱지튜널 스캔에서 스터널 롱지튜널 스캔 FT 리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약간 길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냥 슈페리어 인페리어. 그러니까 롱지튜널 스캔을 먼저 해서 위아래 두 개만 딱 보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게 프로브를 이렇게 가로로 돌려가지고 세로를 한번 봤으면 가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포탑에 따라서 라이트 서브포스탈 스캔 그래서 그 라이트 리버에 대해서 횡단 스캔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엔테리어 포스트까지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인터포스탈이라고 해서 4번에 이렇게 리버에 따라서 이제 4스캔을 하게 되는데 4스캔은 우리가 리버 라이트 리버는 엔테리어 포스트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다 한번 놓고 보고 앞에다 놓을 때는 엔테리어만 보는 거예요. 앞에다 놓고 엔테리어 보면 앞에다 놓고 위에 있는 애가 있죠. 엔테리어 슈페리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가 있죠. 엔테리어 인페리어 5번 8번 딱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스테리어 안 봤잖아요. 뒤로 넘어와서 포스테리어 보는 거예요. 포스테리어에서도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 7번 아래에 있는 거 6번 그쵸? 포스테리어 쪽에 아래에 있는 거는 키드니가 보이는 6번이고 앞쪽에 엔테리어에 있는 거는 안테리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비가 보이는 5번이고 그 반대쪽엔 8번이에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게 다 이해가요. 현존 시간에. 야 이런 게 있구나. 일단 거기까지 아시면 일단은 그 감만 잡고 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면 발전이 전혀 없어요. 항상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칙과 그걸 갖고 봐야 이 쓰는 거지 체계적으로 남는 거지 그냥 본능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는 봤던 데면 100장 찍어놔요. 그리고 초음파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하고 초음파 보면 딱 아는 게 뭐냐면은 딱딱 필요한 거에 하나씩 찍어놓는 사람을 보시고 똑같은 사진만 막 10장씩 찍어놓고 나중에 찍어보면 뭐 50장인데 실필요한 사진은 없고 이게 이제 초보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걸 오늘 소개시켜드린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롱지튜널 스캔을 해서 롱지튜널 스캔하면 레프트 리버에 마진이 보이는 이 샤프한 마진이 보이고 여기 리가멘트 베누섬이 보여서 리가멘트 베누섬 이렇게 있거든요. 이따가 이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현존 시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롱지튜널 스캔에서 다 보고 트랜스버스를 해서 우므리카 포션에서 우므리카 포션이 보이면 그 리가멘트 베누섬 그 아래쪽으로는 1번이 되고 IOBC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S2, 그 위로는 S3, S3의 반대는 S4가 보인다.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고 프로브 프리시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로 넘어가서 포탈베인 쭉 따라가서 포탈베인 먼저 봐도 되고 그냥 프로브레이크 눕혀버리면 이렇게 눕히면 초음파 빔이 슈퍼피시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로.
프롭을 눕히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리버, 라이트 리버의 꼭대기, 머리 쪽이 나와요. 그 머리 쪽으로 딱 보기 때문에 리버의 앞쪽, 이 앞쪽에 있죠 프로브가. 뒤쪽에 없잖아요.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서 누르면은 프로브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8번. 엔테리어, 슈페리어. 앞쪽에 있는 거에 슈페리어, 엔테리어, 슈페리어 8번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프로브를 약간 높이면 아까 전에 IMC로 드레인 된다 그랬잖아요. 위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돈 바로 안에 있는 헤파틱 베인이 보여요. 라이트, 미드, 레프트까지 다 보이기도 하고 하나만 보이기도 하고 헤파틱 베인 찍고, 그 다음 프로브를 조금 더 높이면 헤파틱 베인 아래에 아까 포탈 베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포탈 베인이 레프트 옴브리카 포션에서 레프트 베인, 포탈 베인 통해서 라이트로 넘어가는 포탈 베인이 보이고, 더 포탈 베인 쪽으로, 포탈 베인 보면 여기 그 메인 로얄 피쉬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비가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이제 사인이에요. 그래서 더 내리게 되면 포탈 베인 쪽에 지비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리면 6번 같이 이렇게 다이프램 쪽을 쭉 가면 이 뷰가 나옵니다. 사진을 각각 다 한 장씩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브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꼭 찍어야 되는 뷰가 리버의 하연, 리버가 있으면 하연과 키드니가 보이고 키드니의 코텍스가 만나는 이 뷰를 꼭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브를 대시면 리버의 하연과 키드니 코텍스가 보이는 이 뷰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게 아까 전에 여기 엔테리어에다 프로브 올리면, 엔테리어에다 놓으면 두 개 세그멘트 아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슈페리어와 인페리어. 엔테리어 슈페리어는 8번, 인테리어 인페리어는 5번.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엔테리어에다 프로브를 이렇게 사스캔을 하면 지비가 보이는 거 아까 5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반대로 넘어가면 다이어프램 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8번. 그래서 포탈 베인이 5번으로 가고 8번으로 두 개 나눠지는, 두 개의 세그멘트가 나눠지는 포탈 베인 주행하는 거 볼 수 있고, 지비가 있으면 지비 주변은 무조건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쪽에 무조건 8번이에요. 키드니가 만약에 보이면 걔는 6번이에요. 키드니 반대쪽은 7번이에요. 외우세요. 안 되면 외우세요. 외우면 나중에 다 이게 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비가 이제 좀 지비 사진 하나 찍어야 돼서 지비가 이제 길게 보이는 걸 한 장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내리게 되면 CBD, 포탈 베인 위로 항상 리버의 하이룸은 포탈 티르를 해서 포탈 베인과 같이 들어가는 게 있대요. 헤파틱 아터리, 바이덕트.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이제 바이덕트이기 때문에 포탈 베인 통해서 들어가는 건 이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 CBD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탈 베인 찾아서 그 위에 지나가는 CBD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핸즈온 시간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엔테리어 봤죠? 이제 포스테리어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포스테리어 뒤쪽. 포스테리어는 키드니가 있어야 돼요. 키드니 없으면 안 돼요. 찐빵인데 안고가 빠지면 그건 찐빵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테리어를 봤는데 키드니 보고 키드니를 찾아가는 게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키드니 보시고 키드니 위에는 6번이 되고 키드니 반대쪽에는 7번이 되고, 여기는 일부러 내가 4개의 세그멘트가 보이는 라이트 헤파틱 뷰를 잡아놨는데, 이 뷰는 이제 찍어야 되는 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끼우리면 그 엔테리어까지 같이 뒤쪽에서 앞쪽까지 자른 거기 때문에 엔테리어까지 일부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4개의 세그멘트가 보이는 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잡아놓은 거고, 일단 라이트 헤파틱 뒤쪽에 있는 거, 키드니 앞쪽에 있는 거 6번이고 그 반대쪽에 7번이고, 라이트 헤파틱 강을 건너가면 그거는 포스테리어가 아니고 이제 엔테리어이기 때문에 5번하고 8번이 나오는 거예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엔테리어와 라이트 리버의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 구분이 있는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면 분명히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를 건너가는 면이 보인다.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건너가기 전에는 다이프램과 프로브가 나오는 엔테리어, 아니 로우가 슈페리어가 각각 나오는 뷰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핸즈온 시간에 다 정리됩니다. 그냥 저렇게 있고 저런 뷰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리버 상급부를 어떻게 접근하나, 그 테크닉적인 거,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만 알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연습하시면 바로 다 돼요. 그 다음에 판크라스 안 맞잖아요. 판크라스 볼 때 이렇게 프랑스 벼스로 놓으면 헤드, 바디가 잘 보이는 뷰가 하나 보이고요. 테일은 잘 안 보이겠죠? 이쪽. 그리고 프로브를 약간 이렇게 이 테일 쪽으로, 디스탈 쪽으로 약간 당겨주면 테일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데, 이것도 프로브를 약간 트위팅 시켜야 되거든요. 바디 테일이 잘 보이는 뷰, 이쪽 관점을 해서. 왜냐하면 판크라스는 옆으로 좀 약간 길어요. CT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약간 위로 올라가고 이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 하나로 전 스팸이 다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테리어 바디 있는데 한번 잡고, 프로브 약간 뒤쪽 올라가게 해서 바디가 테일 있는 쪽에 한번 잡고, 2번은 잡아야지 초음파 트랜스버스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 좀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크레스 테일이 아까 보시면 이 끝에가 파크레스 테일이거든요. 여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쪽 건물 어떤 면 보면은 그 레프트 레터럴 그 끝에 그 스플린이 있는데 파크레스 그 테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테일 끄트머리에 스플린이 있거든요. 그 스플린의 윈도우로 해가지고 테일을 확실히 보지 않는 거예요. 테일 끄트머리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플린이 이렇게 있고 이쪽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스플린이 있고 스플린이 하이룸으로 그 스플린이 베인이 들어가는데 그 스플린 베인에 따라서 길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잘린 파크레스 테일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파크레스 테일의 끄트머리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장 장축 스캔을 같이 꼭 남겨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4장인데요. 정밀 초음파 아까 뭐 간, 암,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 정밀 검사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초음파도 거의 정밀 초음파 같이 다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볼 것만 딱 보고 매정하게 그런 의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밀로 청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급여가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초음파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14장 찍어 놓으면 법적인 프로블럼 없어요. 근데 사실 초음파 공부하다 보면 요것만 찍진 않아요. 사실 저도 한 20몇 장, 30장은 찍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마다 한 번씩 더 찍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1, 2분 정도 더 걸리는데 이제 그건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넘게 찍는다, 이거 이상은 찍는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장을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테이프 한 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14장을 찍으면 되는구나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여기 뒤에 그 수학과 이사님께 다 전달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그냥 다 받아서 보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독서견서에는 이런 게 쭉 있어야 된다. 요거 의사 면허 당연히 검사 일시 뭐 생년월일 환자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 아까 열심히 찍었던 거 그런 것도 이제 간에 혹이 있냐, 뭐 담당은 늘어났나 이 정도만 간단히 적어놓으시면 판독서견서에는 전혀 보험급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게 제가 쓰는 폼입니다. 제가 쓰는 폼이고요. 필요하시면 아까 그 파일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치크치크만 합니다. 판독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10초면은 판독 다 끝납니다. 상복부 끝났어요. 이제 하복부 여러분들이 더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복부는 이제 하복부라 그래서 뭐 배 할로비스크에서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제일 관심 있는 세컴 쪽에 있는 터미널 밑에 있는 게 있죠. 앞에 그걸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드코메인디 같은 경우는 그 엔트룸 그 파일러스 하이퍼트로피 되는 거 있죠. 그 병도 봐야 돼. 그거는 그냥 대면 보여요. 대면 보여요. 한 번만 보면 그 다음부터 쉽게 찾아요. 앞에도 그 내과 선생님 중에서 앞에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얘기를 해요. 소아과를 먼저 보세요. 소아과 진짜 잘 보입니다. 소아과를 보면 소아과 5케이스만 보면 자신감이 막 붙거든요. 이거 감이 와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인 남자들 보세요. 그러면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만큼 소아과 환자는 앞에부터 좀 유리한 게 있어요. 가스만 잘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세요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4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일단은 충수 초음파 볼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어디가 아파요? 여기요. 그럼 거기다 프로브 대시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원칙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어센딩 콜론의 트랜스버스를 봐서 그 처음에 그 앞배가 위치한 어센딩 콜론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 터미널 일론까지 연결되는 걸 체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센딩 콜론의 트랜스버스를 보고 어센딩 콜론의 길게 장수캔을 봐서 그 다음에 그 어센딩 콜론 아래쪽에 있는 세컴을 봐서 세컴의 트랜스버스를 봐서 터미널 일론이 연결되는 것까지 보고 터미널 일론 아래쪽에 있는 아펜딕스의 길게 장수캔을 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거는 이제 횡단 2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횡단 스캔을 장축 보고 행축 스캔을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센딩 콜론 보고 세컨 보고 앞에 보면 된다. 쉬워요. 그거만 딱 보시면 그냥 끝나니까 뭐 항상 그 3가지 툴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결정 보고 세컨 보고 앞에 보면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사진이에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상당히 재밌어요. 뭐든지 이제 어떤 거를 이게 한 장에 다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요거 한 장 남는 건데 이런 거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디 마커도 제가 일부러 해놨거든요. 그래서 상복부에 트랜스버스 스캔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 키드니가 보이고 키드니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얗게 점점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콜론의 하우스트라고 콜론 보면 이렇게 주름이 콜론 보면 주름이 돼 있거든요. 그 주름에 따라서 에어가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트랜스버스를 쭉 가다 보면 주름이 끝나는 데가 보여요. 이제 거기가 어센딩 콜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90도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롱지튜드널 스캔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롱지튜드널 스캔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끝나는 게 또 보여요. 여기 머슬만 보이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어센딩 콜론에 이제 세컨까지 다 내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프로브를 이렇게 트랜스버스를 바꿔주면 그 세컴이 아래쪽에 오고 세컴이 옆으로 나는 터미널 름이 이제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이제 관문이 이제 IC 밸브라고 하고 IC 밸브 아래쪽에 이제 아펜딕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세컴이 있고 세컴이 IC 밸브를 지나서 터미널 름이 나오는데 터미널 름이 있고 그 밑에 크게 머슬이 있는데 일리오소아스 머슬이 보이는데 일리오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름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오프닝 사이트가 보이는데 거기 이제 앞에 오리피스가 되고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중간이라도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소아스 머슬이 보이고 그 위에 터미널 름이 보이는 거 이 사이에 이렇게 기다랗게 관성 구조가 보이는데 이게 아펜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펜딕스 정상의 아펜딕스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이게 쬐까맣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찾는 방법은 터미널 름을 찾으면 그 아래쪽에 있고 소아스 머슬이 있으면 그 위쪽에 있다,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사이에 있는 관상 구조는 아펜딕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간혹가다 아펜딕스가 이제 커져 있는 경우에는 터미널 름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크기가 똑같아요. 커져 있으면. 그러면 가만히 프로브 되고 있으면은 터미널 름은 움직여요. 앞에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아펜디스가 터미널 름만큼 커지려면 바울이 두꺼워져 있든지 주위에 인플라메이션 셀이 모여서 뭐 팬 인피트레이션을 본다든지 바스클러 마킹이 증가된다든지 심하면 프루이드 콜렉션이라고 보여요. 근데 정상 터미널 름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이뻐요. 그냥 정상 장같이 이렇게 끼다랗게 보여요. 바울도 안 두꺼워지고 구분이 쉬워요. 근데 두 개가 보인다.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아펜딕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길게 봤으면 저 횡단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타겟 동그랗게 보이는지 이게 사실 정상 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엔 어큐트 아펜다이티스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두꺼워져 있고 얘가 6mm 이상 커질 수 있다. 6mm 이상 커질 수 있다. 기준이 6mm인데 정상도 6mm 될 수 있어요. 그럼 정상하고 6mm인데 정상에서 6mm인지 아펜다이티스가 생겨서 6mm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팬 인피트레이션이 보이거나 바스큘러 마킹이 보이거나 프루이드 콜렉션이 보이거나 환자 증상이 피지컬에서 앞에 갔다. 그럼 앞에 의심하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어떤 선생님 물어보세요 또. 피지컬은 앞에인데 초음파는 앞에 못 찾겠는데요? 그 사람은 CT 찍으셔야 돼요. 못 찾는 거지 앞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지컬이 우선순위 된다. 선생님들 피지컬을 먼저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컬에서 앞에인데 앞에 못 찾겠다. 그 사람은 절대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위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파이널 다이거니스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많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하고 있고 김일권 대원 여기 계시죠? 저희 정신적인 지주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 강의할 때는 김일권 원장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빠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괜찮. 아, 네. 역시 있네요. 처음에서 여권의 분석에 찬성을 하고 합니다. 궁금한 게 표준 영상 남겨놓을 때 꼭 바디마커를 표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환동 소견서를 출력을 해서 도관을 해야 되는지. 네,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선생님들 간에 의견이 많고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심평원의 질의응답을 해서 저희 아카데미 그 질의응답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많으세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일단 바디마커는 고시에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마커를 안 찍고 내 영상을 정확히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겼는데 만약에 메디컬 슈가 됐어요. 메디컬 슈가 안 되면 상관없고요. 메디컬 슈가 됐는데 바디마커를 안 남기지만 영상을 보고 인정을 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바디마커를 안 남겨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독서 초음파의 그 정도 관리에서 점수가 또 나와요. 우리가 검진하면 정도 관리 나오듯이 그 정도 관리 때 바디마커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마커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질문은 판독소견서를 보관해야 되냐? 그것도 질문을 했는데요. 판독소견서는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록, 환자에 대한 기록은 의무 차트에 다 남겨놓고 심평원이나 환자가 요구했을 경우는 뽑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그 대신 요청을 하면 100장이나 200장이나 뽑아서 줄 수 있도록 차트에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디지털화 시켜서 갖고 있는 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이 좋은 질문이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한 번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지정 질문.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질문을 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좋아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거의 초보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장기 구입에 관해서 좋은 게 궁금하거든요. 네. 장기 회사별로라든지 금액들이 어떤 입장점이 있어요?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장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장비 구입이 정말 좋은 질문. 그 의사가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항상 해요.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환자를 위한 거니까. 근데 정작 장비라든지 기계를 어떻게 사거나 장비 하나도 몰라요. 초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장비 회사에서 와서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좋아요. 그러면 그냥 계약하고 비싼지 싼지도 고민을 안 해요. 제가 처음에 개원을 해서 엄청 바가지 쓰고 많이 당했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몸으로 익힌 스타일이에요. 초음파를 지금 4대째 샀는데 4대를 바꾸면서 느낀 점이 모르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나 선생님들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가격대도 다 말씀드려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가격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카데미에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고요. 초음파 회사는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어떤 환자 어디를 위주로 볼 것인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퍼피셜 장기, 갑상선, 경동맥 간단한 거 앞에 보실 거면 사실은 장비에 크게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정밀하게 간의 메스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시려면은 중급 이상은 사셔야 돼요. 가격대는 대략 5천만 원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는 사셔야 되고요. 오늘 지휘에서 협찬이 들어오셨으니까 지휘 장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휘 장비는 이제 예전에 많이 사신 분이라면 P9이라고 P5라는 장비가 있어요. 지금 단종됐는데 이게 가장 보급형 장비고요. P6, P7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 P까지 P 시리즈가 붙으면 이제 보급형이라고 보면 되시고 보급형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약간 나눠지는 거고 그 이상의 장비는 이제 S 시리즈로 넘어가는데 우리 벤치 생각하시면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S 클래스로 올라가면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나와 있는 장비가 이제 S8인가요? 네, S7 있고 8 있고 그래요. 저도 S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P 시리즈보다는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윗등급 가격대도 보면 1, 2천만 원씩 계속 올라갑니다. S7 있고 8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장비가 또 있어요. 하이엔드급. 여기 오른쪽에 2대 장비가 있는데 E9이죠. E9 장비는 1억대가 호가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2대를 쓰고 있는데 다 하이엔드 장비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계속 보다 보면
네, 차도 관심 많고 차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듯이 초음파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빠르게 정확하게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똑같으면 장비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꾸게 되는데 처음부터 하면 무리가 돼요. 처음에는 보급형 사셨다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제가 그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난 초음파 잘 못 보고 처음이고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거 사서 좀 연습한 다음에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워서 중고차 사서 그 연습되면 이제 좋은 차 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 초보일 때 사고 나면 더 빨리 죽어요. 초보일 때 좋은 차 사서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전과 정확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초보 때 더 많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 많이 놓치는데 장비까지 안 좋으면 더 많이 놓쳐요. 선생님이 메디칼 슈 한번 걸리면 돈 몇천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장비값 하나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거를 놓치는 감소하지 마시고, 너무 또 저렴한 장비는 좀 그러고요. 중간 이상을 하시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도 좀 괜찮은 장비 사시면 마음도 좀 편해요. 자신감도 좀 붙고 초음파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처음에 중고차 타면 별로 차 타기 싫어요. 처음에 좋은 차 타면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태워서 가고 싶고 그런 게 생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